스파이더맨 파프로몸을 2번이나 관람하고 왔습니다. 역시나 마블은 영화를 정말 영리하게 잘 만들어요. 그런데 진짜 예고편 멀티버스를 이런 식으로 사용할 줄이야. 이건 뭐 멀티버스를 다룬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앞으로 멀티버스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 의심만 커지네요. 아무튼 지난번 최대한 스포일러를 제거한 가이드 영상을 만들었으니 이번엔 스포일러가 포함된 스파이더맨 파프로몸 분석 정리 콘텐츠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미 다른 분들의 분석 영상들이 많이 올라온 상황이라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저의 주관적인 관점을 통해 정리해보았습니다. 그럼 스파이더맨 파프롬홈 분석 및 정리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타노스의 핑거 스냅 사건. 영화에선 이 사건을 블립이라고 부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블립으로 5년이란 공백이 생겨 그로 인해 피해를 겪은 사람들을 위한 자선 행사가 마련될 정도로 세계관에서 커다란 여파를 가져온 것을 보면 스파이더맨 파프롬홈 이후에 개봉할 마블 영화에서도 블립이란 소재가 주요한 사건이 될 가능성이 전혀 없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블립으로 발생한 피해 사례 중 피터의 인솔 선생님이 자신의 아내가 바람을 피우기 위해 블립을 악용했다고 하는데, 이러한 것들을 본다면 아직 블립의 부작용의 여파가 사소하게 남아있는 불안정한 사회의 모습이 당분간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 멀티버스입니다. 이 부분은 정말로 할 말이 많습니다. 영화의 예고편을 본 저를 포함한 거의 모든 사람들은 미스테리오가 언급한 멀티버스의 존재를 의심치 않게 받아들이고 앞으로 마블이 멀티버스를 통해 세계관을 넓히리라 예측했을 텐데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완전히 무참하게 덮어버리듯 결국 미스테리오가 세운 치밀한 계획의 일부였던 하나의 그럴듯한 시나리오라는 게 밝혀지며 앞으로 마블이 멀티버스란 주요한 요소를 다룰 것인지에 대한 의문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닥터 스트레인지에서 에이전트 1이 스티브 스트레인지를 일깨워주기 위해 잠시나마 멀티버스의 공간을 간접적으로 경험시켜주며 앞으로 마블 영화의 주요한 요소로 자리잡을 것을 예측한 바 있었죠. 하지만 이번 스파이더맨 파프롬홈에서 피터가 간략히 언급한 멀티버스의 개념 설명만 있었을 뿐 다른 차원의 이동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등장하지 않아 앞으로 어떠한 마블 영화에서 본격적으로 멀티버스를 다룰 것인지 혹은 멀티버스를 다루지 않고 현재 유니버스의 이야기로만 진행할지에 대한 확실하지 않은 모습을 보이며, 이 부분은 앞으로 하나둘씩 등장하는 마블 영화를 통해 또는 감독들의 인터뷰를 통해 확인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정말 아쉬운 부분이 바로 이 멀티버스의 도입이었는데, 그렇게만 했다면 정말 이전 영상에서처럼 간절히 바라는 소니의 토비 맥과이어 그리고 앤드류 가필드의 스파이더맨과 만나는 모습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말이죠. 이 부분은 좀 마음에 가장 걸리는 부분이었습니다. 세 번째, 아이언맨 토니 스타크입니다. 쉽게 설명해드린다면 이번 스파이더맨 파프롬홈은 아이언맨 토니 스타크를 뺀다면 절대로 나올 수 없는 이야기 플롯이었습니다. 그만큼 아이언맨 토니 스타크가 전적으로 영화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며 정말 많이 토니 스타크를 생각할 수 있는 떡밥과 오마주들이 묻어 있었습니다. 영화를 보는 내내 이런 생각마저 들더군요. 스파이더맨 파프롬홈은 아이언맨의 감사함을 담은 영화라고요. 영화를 보는 도중 피터가 토니를 닮은 것 같은 부분이 몇 군데 존재했는데, 초반 블립 때문에 피해를 본 사람들을 위한 자선 행사에서 아이언맨의 후계자에 대한 질문을 받을 때 피터는 마치 공황장애가 온 듯 그 자리를 벗어나 한숨 돌리는 모습은 아이언맨 3편에서 치타우리 뉴욕 침공 사태 이후 공황장애를 겪고 있는 토니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피터가 자신에게 적합한 슈트를 제작하는 모습은 아이언맨 1편에서 토니가 마크2를 제작하는 모습과 매우 흡사했으며, 심지어 제작 과정에서 해피는 아이언맨 1편의 시작을 알리는 백인 블랙을 틀었죠. 그리고 슈트를 제작하는 피터의 모습을 보고 미소를 짓던 해피 역시 피터에게서 토니와 비슷한 무언가를 발견해 웃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조금 다르지만 토니는 자신이 직접적인 발언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본인의 정체를 아이언맨이라고 공개했지만 피터는 미스테리오에 의해서 자신의 정체가 밝혀지는데, 결과적으로만 봤을 때 영웅으로서의 정체가 온 세상에 공개되며 영화가 마무리되는 모습은 스파이더맨 파프롬홈과 아이언맨 1편과 같은 맥락으로 끝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다만 아이언맨 1편은 긍정적인 영향으로 끝났지만 스파이더맨 파프롬홈은 부정적인 이미지로 마무리되어 마지막 3편의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될지 궁금증을 증폭시켜 주었습니다. 네 번째, 스파이더 센스.
영화에서 언급된 공식 명칭 피터 팅클, 피터 찌리릴입니다. 스파이더 센스가 가장 돋보였던 작품은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로 상공에 떠있는 타노스의 큐십으로부터 위험을 감지한 피터는 팔에 있는 솜털이 곤두서는 것으로 이를 묘사했는데요. 사실 이 이후에 스파이더 센스에 대한 묘사는 거의 없다 싶으며 먼저 공개된 TV 스팟 예고편에서도 메이 숙모가 던진 바나나를 피하지 못하며 스파이더 센스, 즉 피터 팅클의 감각이 민감하지 못한 것으로 나옵니다. 극중 디테일하게 설명되지 않지만 주관적인 해석으로 보았을 때 아마 토니의 죽음으로 피터는 불안함에 빠져 있었고 단지 친절한 이유 스파이더맨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평범하게 사랑을 하고 싶은 10대 고등학생으로서의 피터의 모습 때문에 피터 팅클의 감각이 무뎌진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겠는데요. 이는 이전 샘 레이미 감독의 스파이더맨 2편에서 토비 피터가 마음이 불안정한 시기 영웅적인 면모를 잃어가며 스파이더맨 능력을 사용하지 못한 것과 같은 맥락의 요소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이전 트릴로지 시리즈 스파이더맨 2편의 설정을 어느 정도 가져왔다고 볼 수 있죠. 마지막으로는 굉장히 주관적인 의미의 분석입니다만 첫 번째 쿠키 영상에서 데일리 뷰글의 보도로 조나 제임슨이 등장하는데요. 여기서 데일리 뷰글은 과거 샘 레이미 스파이더맨 시리즈에도 등장했으며 그 당시 조나 제임슨의 역할을 맡은 배우 J.K. 시몬스가 이번 스파이더맨 파프롬 홈에서도 같은 역할인 조나 제임슨의 역할로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은 다른 영화지만 같은 배역을 같은 배우가 연기하게 되면서 세계관에 혼동을 줄 수 있다는 말인데요. 즉, 과거 샘 레이미 감독의 스파이더맨의 조나 제임슨이 이번 스파이더맨 파프롬 홈의 조나 제임슨과 같은 사람이라면 어쩌면 이것이 멀티버스의 떡밥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러면 그 당시 스파이더맨이었던 토비 맥과이어의 피터 파커가 존재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희망적인 생각을 남기며 최대한 긍정적으로 확대 해석해 보았습니다. 지금 드린 말씀은 그냥 헛소리일 수도 있겠지만 제 작은 바람이니 웃으면서 그냥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저만이 할 수 있는 분석 아닌 분석 같은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스파이더맨 파프롬 홈은 정말 짜임새 있게 잘 만든 스파이더맨 영화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2번 더 관람할 생각이 있으니 새로운 것들이 발견되면 즉각 영상을 통해 찾아오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이 공감되면서 재미있었다는 분들은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다음에도 알찬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스파이더맨이 다같이 만났으면 하는 희망을 버리지 못한 메밀묵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